멀지 않은 미래 반미 반중을 외치는 일본의 청년들이 작은 테러를 일으킵니다. 군용 차량과 무기를 탈취한 2명의 청년. 이들이 이렇게 군용 장비를 쉽게 빼돌릴 수 있었던 건 이들의 친구 에이셉 스즈키 덕분인데, 에이셉은 미국인과 일본인 혼혈로 아버지가 미군에 장교했는데 어깨 너머로 들은 정보를 친구들에게 팔아넘긴 겁니다. 海兵隊の方ならこの子が基地司令のアレックス・ゴレムの子だって見ればわかるでしょ。 테러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엄마가 열심히 쉴드를 쳐주는 사이 친구들이 걱정돼 탈출을 감행하는 에이셉. 경찰과 군인한테 쫓기는 에이셉에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에서 튀어나온 정체불명의 군함. 외관은 구식 일본 전함과 미지의 기술을 섞은 듯 싶었고, 근래의 군함과는 다르게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에이셉은 난리가 난 와중 한 소녀를 만나게 되는데, 소녀의 이름은 류크스 사코미즈. 이 날개가 나오는 신비한 신발을 신고 있는 소녀는 배를 뒤쫓아온 다른 전함에게 쫓기고 있는 것 같았고, 에이셉은 류크스가 있는 배로 에이셉의 친구 로우리와 헤이지는 빡빡이 아저씨의 배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軍艦に見えますけど、空を飛んでいるんだぞ。ゴレム司令だ。 한편 근처 해역엔 미국의 원자력 항모 파부시가 정박해 있었는데, 의문의 전함을 보고 미군은 바로 경계태세에 진입. 의문의 전함은 헬기가 움직이자 공격을 시작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기관총에서부터 불의 구슬이라고 불리는 기묘한 무기까지 사용해 순식간에 근처를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전투의 충격으로 배에서 떨어진 에이셉과 류크스. 하지만 류크스가 신고 있는 린의 날개라는 신발은 날개를 현현해 에이셉과 류크스를 구해줬습니다. 군함의 베리어에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가 통하지 않자 미군은 전투기를 때려박는 과감한 작전을 감행했고, 전투기는 베리어를 뚫고 들어가 전함 한 척을 폭파시켰는데, 전함이 폭발하면서 나온 의문의 에너지가 주변을 감쌌고, 에이셉과 류크스 그리고 주변에 있던 모든 인원은 알 수 없는 이 세계로 날아가게 됩니다. 요정들의 세계에 떨어진 류크스와 아이셉. 둘은 여기서 자코바 아온이라는 버섯 할머니를 만나게 되는데, 이곳은 바이스톤 웰이라는 이 세계, 에이셉이 온 세계를 여기선 지상계라고 부릅니다. 이 버섯 할머니를 포함해 이곳에 있는 요정들을 페라리오라고 하며, 소원을 기도하면 우주가 나서서 도와주는 신비한 종족. 겸사겸사 바이스톤월과 지상계의 균형을 수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 류크스가 멋대로 지상계로 뛰쳐나가 질서를 어지럽혔다면서 드럼 세탁기에 넣어버렸습니다. 에이사프 스즈키, 기코가 리인의 翼を呼んだのだ。そんな知らないものを呼べるわけがないでしょ。 에이셉이 이곳에 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한 자코바 아온. 린의 날개는 원래 류크스의 아버지 건데, 버섯 할머니는 류크스의 아버지를 매우 싫어하는 듯 했습니다. 姫様、もう少しバイストンウェルの意志に任せてみませんかね。バイストンウェルの意志? 버섯 할머니는 에이셉이 린의 날개를 부른 것이라며 린의 날개를 에이셉에게 신겼고, 에이셉을 옆에서 관찰할 페라리오, 에레보스와 함께 에이셉과 류크스를 정령계 밖으로 내보내는데,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린의 날개를 현현해 눈앞에 보이는 성에 도착한 에이셉. 류크스의 복장도 그렇고 성의 모양새도 그렇고 이 세계는 일봉이라도 맞은 듯 일본 느낌이 강했는데, 여기서 만난 호조라는 국가의 왕 사코미즈 신지로는 과거 일본에서 이곳으로 날려와 나라를 만든 영웅이라고 합니다. 친위대와この者を監禁しろ。류크스も同罪である。 딸과 이방인을 감옥에 집어넣고 류크스와 함께 지상계로 올라갔던 반란군을 처리하려는 신지로.
감옥에 갇혀있던 에이셉과 류크스는 에레보스의 도움을 받아 감옥에 갇히자마자 탈출했고, 류크스는 아버지의 야욕을 막아야 한다면서 에이셉을 내리고 이 세계의 전쟁병기 오라력이라는 미지의 힘으로 움직이는 오라 배틀러가 있는 경납고로 향했는데, ほら右腕こう動いてってオーラシステムねすごいな。 이 오라 배틀러는 파일럿과 싱크로되지 않으면 기동 자체가 불가능한 신기한 머신, 강력한 신형이지만 그동안 마땅한 파일럿이 없었던 이름조차 없는 기체에 에이셉이 다가가는데, 에이셉이 타자마자 이름 없는 기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新人のオーラバトラー、あの体勢、迫水以外であるわけはない。 한편 반란군을 단신으로 제압하러 간 사코미즈는 반란군의 대장을 손쉽게 제압, 목을 치려는 순간 에이셉의 유쾌한 친구들이 워프해왔고, 에이셉도 이름 없는 기체를 타고 사코미즈를 막으러 오고 아주 정신이 쏙 빠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姫様にこの七種の操作を教えてもらっているだけです。七人と名付けたか。七人 얘는 왜 이렇게 화가 났고 말이 안 통하는지 이름이 없다라고 하니까 나나진이란 이름까지 지었냐고 격분하며 에이셉한테 달려들었는데, 몇 번 싸우고 나니까 실력이 괜찮다고 에이셉을 갑자기 사위로 맞아준다고 합니다. 류크스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エイサップ 그 와중에 류크스는 기체에서 떨어져 반란군에게 구출됐고, 신지로는 딸을 버려두고 사유와 함께 성으로 돌아갔는데, エイサップ二人ともよく無事で。殿様、日本侵攻ってのをやりたいんだってな。 에이셉이 맘에 든 덕에 같이 휘말려온 친구들과 해상 자위대에게도 선심을 베푼 신지로 지금까지 개 난장판이었지만 이제야 좀 세계관을 설명할 시간이 생겼네요. あれ、昭和日本軍が特攻機に使った桜花じゃないか。 신지로는 2차 세계대전의 카미카제 비행사였는데, 비행기를 몰고 가던 중 우연히 이곳 바이스톤웰로 전이했고, 린의 날개에 선택받아 성전사라는 압도적인 힘을 가진 전사가 됐으며, 강력한 힘으로 악의 부족들과 맞서 싸웠고 평화를 지향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곳에 호조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 린의 날개는 평화를 바라는 올곧은 마음에 반응하며 혼란을 잠재우고 평화를 찾아주는 마법 같은 힘을 갖고 있는데, 신지로는 호조를 건국하자 지상계로 돌아가고 싶은 야욕이 피어올랐고, 린의 날개는 더 이상 신지로를 성전사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紙人形なんだろ 지상계로 돌아가 자신이 못다 했던 미국을 타도하려 했던 신지로는 오라 배틀러와 오라 배틀십 연구에 모든 힘을 쏟았고, 평화를 위해 싸웠던 아버지가 다시금 전쟁에 빠져들려고 하자 딸인 류크스는 그런 아버지를 막기 위해 린의 날개를 몰래 훔쳐왔고, 그 린의 날개는 에이셉에게 이끌려 지상계로 날아가 소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린의 날개가 왜 에이셉을 선택한 건진 모르지만 신지로는 성전사로 선택받은 에이셉에게 호조와 류크스를 모두 물려줄 생각이었고, 자신은 오랜 수건인 미국을 타도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지상계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良い男ぶりではないか。恐れ入ります。今回は君の友人たちともどもの完熟飛行である。 일단 류크스도 찾아야 하고 친구들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있으니 신지로에게 협력하기로 한 에이셉. 에이셉은 빠르게 신뢰를 쌓아 귀빈 대접을 받게 됐고, 같이 딸려온 친구들은 신지로가 미국을 타도한다는 말에 신이 나 오라 배틀러 파일럿이 돼 반미의 칼을 갈고 닦았습니다. 한편 지상계에선 미처 바이스톤웰로 돌아오지 못한 호조군이 원자력 항모 파부시의 군인들과 접촉했는데, 파부시의 함장은 원자력 항모와 핵을 이용해 미국을 배신하고 일본을 위협해 파부시를 독립국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오라력을 이용한 병기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고, 호조의 왕 신지로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反乱軍のオーラバトラーキムゲネンがあんなに。ローリー金本 에이셉과 나나진 그리고 쩌리 친구들의 첫 출전. 친구놈들은 오라 배틀러 뽕에 취해 반란군의 대장 아말간에게 달려들었다 그대로 썰려버렸고, 정신이 멀쩡한 에이셉은 혼란을 틈타 류크스를 구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덤으로 에레보스도 구했는데 아직까지는 비중이 없지만 나중에 큰일을 할 친구예요.
神経がやられた。おお。 겸사겸사 반란군의 대장 아말간까지 포획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상계 진출을 준비하는 신지로. 원래 바이스톤웰에서 지상계로 나가려면 린의 날개가 인도하는 오라로드가 열려야 하지만 린의 날개는 더 이상 신지로에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지로는 저남 후카쿠를 만들어 오라력을 끌어모아 강제로 오라로드를 열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 오라 에너지는 생명의 감정이 격해질 때 발생하는 힘이기에 신지로는 반란군을 토벌함으로써 나오는 공포와 증오의 감정을 이용해 오라 에너지를 축적하려고 했습니다. 얘 진짜 난세 영웅 맞아? 린의 날개를 신고 전함을 지휘하는 신지로. 예정된 반란군 유린이 시작됐고 에이셉은 류크스와 함께 신지로를 막으러 갔는데, 신지로가 난리를 치자 보다 못해 등장한 버섯 할머니. 회피력은 말렙이지만 공격력엔 투자를 안 했는지 류크스를 살살 부추겨 아버지를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父上の命はこのバイストンウェルへつなぎ止めます。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미는 류크스. 다행히 에이셉이 이 중 제일 정상인 덕에 류크스의 폐륜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다시 신지로를 거부한 린의 날개. 이때다 싶어 에이셉은 린의 날개를 뺏기 위해 손을 뻗었는데, 지상계에서 이들을 바이스톤웰로 인도했던 빛이 다시금 주변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린의 날개의 인도로 지상계로 올라온 호저군과 반란군. 위치는 전함 파부시가 있는 해역. 난전은 이곳에서도 계속되는데 호저군에 협력하기로 한 미군까지 합쳐져 시청자들이 보기엔 호저군도 반란군도 구분이 안 되는 상황. 에이셉의 친구들은 타도 미국을 외치면서 일본의 도시를 박살내기 시작했는데, 정작 이 상황을 정리시켜줄 에이셉과 신지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린의 날개에 이끌려 어딘가로 흘러들어간 에이셉과 신지로. 린의 날개가 이들에게 보여준 건 2차 세계대전의 일본이었습니다. 미국에게 유린당하는 일본의 모습. 신지로는 아픈 과거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데 린의 날개가 보여준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신지로는 여자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카미카제라는 살아 돌아올 수 없는 임무를 맡았지만, 자신이 상부에게 들은 것과는 다르게 일본군은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전쟁의 불꽃 속으로 처참히 던져버렸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었던 현실을 부정당한 신지로. 그는 더 이상 특공 용사가 아닌 나라가 쓰고 버리는 장기말에 불과했습니다. 린의 날개는 에이셉과 신지로를 현재로 인도했고, 신지로는 지금의 일본을 보고 차오르는 배신감에 일본을 없애버리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어째서인지 린의 날개는 신지로의 분노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에이셉의 마음의 반응에 붉은색으로 모습을 바꾼 나나진. 신지로의 오우카오와 호각으로 싸우기 시작했는데, 신지로의 분노와 슬픔에 오우카오의 오라 에너지가 폭주하며 기체가 점점 거대해졌습니다. 지금이 바로 병풍이었던 에레보스가 나설 시간. 간절히 기도한다면 우주가 나서서 도와주는 페라리오의 힘을 이용해 한 종이 인형을 신지로에게 보냈는데, 이 종이 인형은 카미카제 파일럿을 사지에 보내야 하는 일본 국민의 슬픔과 감사를 담아 만든 일종의 부적. 폭주한 신지로는 먼 옛날에 받았던 종이 인형을 보고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暴れてくれた。 한편 조용하던 에이셉의 친구들은 원자력 항모를 털어 핵탄두를 꺼내 일본을 초토화시키려고 했고, 보다 못한 에이셉은 결국 친구의 기체를 격추시키고 핵폭탄을 빼돌렸습니다. ナナジとオカオはなんで急上昇しているんだ。 에이셉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도시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핵폭탄과 함께 상공에서 폭발할 생각이었지만, 핵폭탄을 가로채 나나진을 던져버리고 거대화한 오우카오로 핵폭탄을 끌어안은 신지로 イーンの翼が聖戦士のものなら我が思いを守れ。 결국 마지막은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나라를 지키는 군인의 모습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何この振動。何このオーライトの振動は何です。私も連れて行って。 린의 날개의 소실로 오라로드가 뒤엉켜 바이스톤룰의 군함들은 강제로 돌아가게 됐고, 에이셉과 류크스는 배에서 떨어져 도시에 불시착하게 되는데, そろそろ無縁仏さんにしようと思っていたんで。 시간이 흘러 사쿠미즈가의 묘지를 찾은 에이셉과 류크스. 긴 시간 무용고묘로 방치될 뻔했지만 이제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신지로는 과연 지금의 일본을 지켜낸 것에 만족하고 있을까요?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표고버섯입니다. 오늘의 애니 리뷰 린의 날개였습니다. 카미카제 2차 세계대전, 핵폭탄 등 듣기만 해도 화들짝 놀랄만한 소재로 구성된 애니인데, 그래서 그런지 애니 제작 당시에 그 어떤 회사도 스폰서를 해주지 않아 엄청난 저예산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하지만 거장 토미노 요시유키가 불편한 소재들을 잘 엮어낸 덕에 일본의 우경화를 정말 잘 비판한 좋은 작품이 됐어요. 과거를 살아보지 못했으면서 과거로 돌아가자는 에이셉의 친구들이나 이 세계의 영웅이었음에도 과거 일본의 영광을 잊지 못하는 신지로, 이런 보수적이고 극단적인 존재와 대립하는 에이셉은 과거에는 있을 수 없었던 일본인과 미국인의 혼혈인 등장인물의 구성만으로도 정말 많은 걸 담고 있는 작품이며,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일본인들에게 과거를 놓아주고 미래를 보자란 메시지를 던져주는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스폰서도 없고 초저예산, 초저퀄로 개봉됐지만 거장이 던져주는 메시지 하나만큼은 지금의 우리도 충분히 생각해봐야 할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아직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으니까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지만 역사에 사로잡혀 있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 또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 또한 역사를 교훈 삼아 조금 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밍나 맞다네.